네, 안녕하세요. 뭐 언론들이 이제 트럼프가 그 방위비 분담 대폭 인상, 그다음 주한미군 철수 이걸 막 맞물려서 몰아붙일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잠시 분위기를 많이 잡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은 그 뭐 듣보잡 같은 사람들은 끼지도 못하고 대중 강경파인 마크 월츠 하원 의원이 국가안보 보좌관 될 것 같고요. 또 대중 강경파인 루비오가 국무장관 될 것 같죠. 예. 그리고 이 분담금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맞받아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첫째로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이 왜 존재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좀 교감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좁은 의미에서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한반도용이 아니고 글로벌 차원에서 핵 확산을 막고 핵 전쟁을 막고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이 주한미군 주둔비 전체를 뭐 한국이 다 내고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배보다 배꼽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는 저기 뭐야 프리미엄이 막 그 7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프리미엄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좀 짚고 또 그 대신에 트럼프한테 명분을 챙겨줘야 돼요. 모티브를 줘야 돼요. 그럼 이런 믹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겠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추정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는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군사 지리적 가치를 절감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 역할을 절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티브를 듬뿍 제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고도 강하고 성격도 세고 또 나르시즘도 강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죠. 그래서 좋게는 이제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돈 문제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는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입니다. 미국이 그 전략적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주한미국은 좁은 의미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대한민국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둘째는 핵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셋째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담금을 올리는 대신에 국방비를 GDP 3.3%까지 올리겠습니다. 미국의 혈맹으로서 글로벌 안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쓰는 건 괜찮은데 되도 않는 이유 때문에 미국한테 보호비를 준다. 이거는 국격과 국가 자존심의 문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호받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하나의 보호를 위해서 너희가 와 있는 게 아니다.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와 있고 핵 전쟁을 막기 위해서 와 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와 있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기본 틀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약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5만 가지 무기를 만들어서 자주국방을 하는 덕분에 미국은 우리에겐 살벌한 무기를 팔지 않음으로써 중국에게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죠, 일종의. 또 주한미군은 살벌한 무기를 가져다 놓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살벌한 무기가 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게 미국 일종의 야근 짓이거든요. 한국이 그걸 다 해주니까 자기들은 우리한테 살벌한 무기 팔지도 않고 주한미군에는 살벌한 무기 가져다 놓지도 않습니다. 그걸 파고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에게 살벌한 무기를 팔고 주한미군에게 살벌한 무기를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엊그제부터 필리핀이 미국한테 사용하고 있는 전술입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치명적 중거리 타격 무기인 티폰을 필리핀에 팔아달라. 티폰을 필리핀에 팔아달라. 이런 주장을 어저께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국방비를 알뜰살뜰하게 쓴다. 그래서 이번에 3.3%까지 올리겠다. 그 대신 우리에게 금단의 무기를 팔아달라. 최신 레이더 사냥 미사일 AGM-88G를 팔아달라. 500km 사거리 신형 탄도미사일 PRSM을 팔아줄 뿐 아니라 이를 우리 천무 239에 통합하게 해달라. 수출용은 아니다. 또한 주한미군에는 작전 반경 1500km V280을 헬기를 48대 이상 배치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LRHW를 수십 기 배치하고 1600km 사거리의 토마호크와
500km 사거리에 SM-6를 발사하는 타이푼 중거리 타격 시스템을 여러 포대에 배치해달라. 우리 요구는 그 내심에 깔린 메시지는 뭐냐면, 야, 한국이 다 알아서 자주국방으로 5만 가지 무기 다 만드니까 너희는 이렇게 disruptive weapon, 판을 깨는, 그 다음에 escalatory weapon, 긴장을 강화시키는 무기를 한반도에 안 갖다 놓잖아. 우리한테 팔지도 않고 주한미군에도 안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중국 가지고 놀잖아. 너희는 우리가 다 해주고 있잖아. 대신 오케이, 이제 냉정하게 계산하자고. 우리한테 그 무기 팔아줘. 그리고 주한미군에도 갖다 놔. 우리가 그러고 치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거 공개적으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우리를 활용해서, 한국의 자주국방을 활용해서 중국이랑 무슨 게임 하는지 우리가 알거든. 그럼 너희도 우리 속을 좀 짐작해 줘야지.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요구를 함으로써. 이 요구한다고 미국이 이 요구대로 안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또 말씀 이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아주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번 선거 유세에서 사실 대한민국을 상당히 모욕한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이 트럼프가 우리를 ATM으로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최강의 영어사전 콜린스에 보면 머니머신 그러면 저기에 보면 Automated Teller Machine, ATM이라고 나와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이걸 그전에도 얘기했었어요. 거의 9년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Automated Teller라고 불렀다. 이게 CNN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ATM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9년 전에 거의. 네, 이게 원래 이게 뭐냐면은 자꾸 돈 버는 나라 뭐 이렇게 해서 트럼프를 옹호하려고 번역하시는데, 일단 진실은 다 밝혀놓고 얘기하자고요. 돈 잘 벌어주는, 돈 잘 내주는 이런 뜻은 될 수 있어요. ATM이라는 단어에서 그 뜻이 와갖고 그런 뜻으로. 이거 왜 이걸 뭐 뻔한 걸 가지고 왜 역성을 들라 그래? 트럼프는 대한민국 ATM이라고 불렀고, 요번에 10월 달에 10월 15일 날 그 인터뷰하면서 블룸버그랑 하면서 나 같았으면 거기서 100억 달러 뽑았다 이 소리 한 거예요. 그 진실은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이 고집스럽고 이고 강하고 나르시즘 강한 이 사나운 어르신을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트럼프는 그런 뜻에서 말한 거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이렇게 영어 사전에도 나왔고 CNN이 제목도 그렇게 뽑아놨구만. 페이스북에서 CNN 계정에서. 참, 나 트럼프의 그 주한미군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 아주 꽉 차 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10월 16일 우리나라 날짜로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면서, ATM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은 매년 100억 달러씩 한국이 기쁜 마음으로 they are happy to do it. 100억 달러를 이렇게 상납하는 걸 기쁜 마음으로 상납할 것이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 한국 모욕한 거지. 혈맹인데. 그런데 이미 9년 전인 2016년 1월에도 한국을 머니머신 ATM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이게 아주 입에 붙었어. 이 영감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예. And we have 28,000 soldiers right in the middle. Right in the middle and of by all the that. way, we get paid nothing. We get paid peanuts. Would you pull them out? Well, I would want South Korea to pay us a lot of money. We're doing a lot of, what are we doing? I just ordered 4,000 television sets. 4,000. 어디서 한국 TV를 4,000대 샀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뭐 자기 아파트 지을 때, 뭐 콘도 지을 때 한 건지. 예. Well, I would want South Korea to pay us a lot of money. We're doing a lot of, what are we doing? I just ordered 4,000 television sets. 4,000. They come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is a money machine. They pay us peanuts. 한국은 저기 돈 잘 내주는 기계인데 우리한테는 돈을 안 내준다. We're defending them. 우리는 지금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다. 웃기는 소리는 아니에요. 미국이 무슨 한국을 보호해?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갖추는 핵 확산을 가로막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못 쏘게 핵 전쟁을 가로막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허튼 생각 못하게 중국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Deter nuclear proliferation, 핵 확산을 가로막는 거. Deter nuclear war, 핵 전쟁을 가로막는 거. Deter China, 중국을 가로막는 거. 그걸 하고 있는 거지. 한국을 위해서 무슨 뭐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좁은 의미에서. 핵전쟁 가로막고 핵 확산 가로막는 건 미국의 리더십의 본질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프리미엄을 내야 돼. 이 사람 지금 돈 계산 방식 있다 말씀드릴 텐데 프리미엄이 있어요. 주한미군 그 방위비 분담금에.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아주 우리한테 모욕적이고 천박하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런 영감님을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 이 생각을 해야지. 아니다, 트럼프가 뭐 구세주고 완벽한 것 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세상에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셰익스피어가 말했잖아요. 실수하는 게 인간이라고. 트럼프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냉정하게 대해야죠, 우리가. And I have many friends from South Korea. They buy my apartments. I do business with them. But South Korea should pay us and pay us very substantially for protecting them. 이 사고 방식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보호비 내라 이건데 내가 정확하게 트럼프 씨한테 말하고 싶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한테. 미국은 한국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의미에서. 미국은 핵 확산을 막고 있어. 한국에 핵무기 갖추면 큰일 나니까. 전 세계 질서 다 깨지니까. 미국은 핵 전쟁을 막고 있어요. 그게 중국이 시키는 전쟁이거든. 중국이 시키는 핵 전쟁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거한 의미에서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는 게 아니지, 절대로. 그건 한국 군사력 유럽에 갖다 놔봐. 유럽 모든 나토의 유럽 국가 군사력 다 합친 거 다 쓸어버리죠, 한국이. 무슨 한국을 보호해.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기분 나쁜 거야. 이게 우리랑 충돌해요. 그래서 윤 정부가 할 일이 많아. 골프 연습 많이 하셔야 돼, 대통령이. 이 사고방식이 지금 9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머릿속에 있는 이 회로를 확 잡아 돌려야 된다니까, 저 비틀린 회로를. 그래서 절대로 여기 댓글에 대고 트럼프는 뭐 훌륭합니다. 아니, 그러려면 하나님으로 모셔, 하나님으로. 무슨 인간이 약점이 없고 단점이 없어요. 내가 트럼프의 장점이나 훌륭한 점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약점과 단점도 인정해야지. 트럼프가 내 인생 살아주고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국가를 같이 다 책임져 주는 사람인가? 뭐 그런 비굴한 자세가 어딨냐고. 참나, 아유. 자, 트럼프는 일기 행정부 때에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취했어요. 2019년 2월 인터뷰 때부터 좀 쎄합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들어간다며 한국에 4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사람 2만 8천 갔다가 4만 갔다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I mean, we haven't talked about anything else. Maybe someday, I mean, who knows? But, you know, it's very expensive to keep troops there. You do know that. We have 40,000 troops in South Korea. It's very expensive, but I have no plans. I've never even discussed removing them. I mean, we haven't talked about anything else. Maybe someday, I mean, who knows? But, you know, it's very expensive to keep troops there. You do know that. We have 40,000 troops in South Korea. It's very expensive, but I have no plans. I've never even discussed removing them. 예. 한국 자기 마음대로 4만 명 갔다 2만 8천 명 갔다 오락가락 하는 데다가 이게 자기는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적이 없다 그런다고. 이게 2019년이에요. 거짓말이죠. 백악관에서 내내 그 얘기 꺼냈어요. 지들끼리. 내내 꺼냈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2019년 국방수권법안, 2020년 국방수권법안, 2021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은 28,500명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잖아요. 이게 뭐 공연히 이런 못 박았냐고. 이게 저기 뭐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다 힘합쳐서 못을 박은 건데.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한국을 줄이를 틀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오케이 뭐 서로 이따 다시 말하지만 서로 안 맞았다고요. 그래서 뭐 열이 받아서 했다 그래도 요번에는 왜 그러냐고.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관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 관념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저거를 참 윤 정부가 나서서 잡기도 그렇고 참 윤 정부는 윤 정부대로 하고 민간은 민간대로 떠들고 그래야 됩니다, 이거. 예. 트럼프는 2019년에 분담금을 50억 달러를 요구했었죠. 2024년엔 100억 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지금 돼 있는 기존의 합의를 깨고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슈는 이제 냉전이 막 끝나고 아버지 부시 때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부시는 이런 사고방식이었어요. 냉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해 개길 놈들 없습니다. 중국은 우스운 존재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천안문 학살로 1만 명 이상 숨진 직후에 아버지 부시가 취한 정책을 보면 이 사정을 압니다. 부시는 6월 학살에 피가 마르기도 전에 7월에 지금 사진에 보는 저 사람입니다. 국가안전보좌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를 베이징에 보내서 등소평가 환담하게 만들죠. 한마디로 중국을 우습게 본 거예요. 뭐 니들 뭐 요번에 사람 한 10,000명쯤 죽였어도 뭐 니들이 공산체제 언제까지 하겠어. 뭐 결국 니들도 무릎 꿇고 기어 나오지. 뭐 소련도 무너졌잖아.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아버지 부시는. 이렇게 탱자탱자 관점을 가졌으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이 좀 이상해지죠. 그래서 아버지 부시가 사고를 쳐놓은 거예요. 동아시아 전략 구상,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라는 걸 만듭니다. 3가지 조치를 했어요. 우선 첫째, 주한미군 감축입니다. 43,000명이던 주한미군이 지금 28,500, 뭐 3만 요 선으로 떨어진 게 아버지 부시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공화당 때.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 지휘권을 한국에 넘긴다라는 전체 큰 방향을 잡았어요. 그때. 이때부터 전작권 환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미국이 꺼낸 얘기예요. 왜 그러냐? 중국을 우습게 봤으니까. 주한미군의 실제적 주적이 중국이라고 상정을 하면 절대로 미국은 전작권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도 만약에 실제적 주적을 중국이라고 보게 되면 전작권을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휘권은 미국에 맡기되 중국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지휘권은 미국이 가져야 돼요. 우리는 무슨 권한을 가지면 되냐면 딱 6.25 때 그거 아니야. 지금 우크라 그거 아니야. 미국이 야 전쟁 그만하고 이제 앉아 하면 앉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언제 어떻게 끝낼지를 거기에 관한 비토권,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없어가지고 6.25 때 맥없이 휴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맥없이 휴전하면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을 내놓고 깡을 부려가지고 아이젠하워의 손목을 비틀어서 그 참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초초초 강대국 미국과 대등한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세 번째는 부시가 무슨 짓을 했냐? 바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이게 1991년에 부시 때 시작한 거예요. 이 EASI 그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때 세 종류 코스트로 구별을 했습니다. 미군의 급여를 제외한 코스트, non-personnel cost라고 그럽니다. non-personnel cost는 한국이 부담을 하는데 일부를 부담을 해라. 그래서 non-personnel cost, 그러니까 미군 급여 제외 코스트가 또 세 종류로 나눠져요. 한국인 급여, 그러니까 그전엔 군속이라 그랬어요. 미-8군 군속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주한미군 군속이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군무원 뭐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물류비, 그 다음에 시설 건설비 등이에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그 중에 일부를. 이에 따라서 우리는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10여 년 동안 지은 캠프 험프리에 당시 화폐 가치로 110억 달러를 썼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는 한 160억 달러 돼요. 이거 굉장히 미국이 좋아해요. 너무 잘 지어줘서. 네, 너무 정성 들여서 잘 지어줘 갖고. 우리가 또 한 건설 하잖아요. 예. 2018년에 트럼프는 분담금 100% 인상을 요구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한 절반쯤 우리가 그 미군 급여 제외 코스트 절반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때요. 아니, 미군 급여 제외 코스트 너희가 좀 다 부담해줘. 100% 요구했다고. 그걸 대충 그럼 그렇게 조금씩 올려가지고 앞으로 7년 안에 100%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문재인이 퉁을 쳤어야 돼. 7년, 10년 장기 계획 잡아서. 지금 그 길로 어차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깃장 놓으면서 이걸 안 한 거라. 그래서 50% 선까지 억지로 낮췄어. 그리고 틀을 매년 재협상으로 바꾼 거예요. 중국 가천 같은 대통령이 죽을 꾀를 낸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해 당해년도에 얼마 그럼 절약한 거야? 불과 한 2, 3천억 절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따져보니까 온 국민이 고등어 반마리인가 고등어 한 마리 값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야 미국과 저 정도까지 사이 틀리면서
국민 한 명당 고등어 한 마리값 아끼려고 저 개땡땡 같은 짓을 했냐. 제가 그 당시에 뉴데일리 주필이었는데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럼프 복장을 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악화되죠. 예, 트럼프 뒤끝이 장렬합니다. 이듬해인 2019년에 400% 인상해서 5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를 해요. 30억 달러는 주둔경비 100%고, 그러니까 주둔경비 100%가 이제 한화로 결제를 요새는 또 그렇게 되는데, 그 우리한테 100% 유리하죠. 이게 내부에서 결제되는 돈이니까. 근데 주둔경비 100%고, 그러니까 3조 좀 넘어요. 주둔경비가. 20억 달러는 프리미엄이야. 그 협상은 결렬됐고 한미 관계 급냉했죠. 한미 연합훈련이 올스톱 되다시피 했어요. 물론 이제 방위비 분담금은 모티브였고 진짜 원인은 저 간첩 같은 대통령의 그 친중 반일 노선 때문이에요. 뭐 지소미아도 깨고 난리를 부렸었으니까. 그러나 그건 그거고 그럼 그때 그런 게 다시 왜 지금 또 살아나냐 이거지. 그 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저것 때문에 중지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더 악화는 안 되고 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랴부랴 수습해서 지금 상태가 됐어요. 근데 트럼프가 느닷없이 2024년에 지금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부로 한미일 삼각체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100억 달러 ATM에서 100억 달러 뽑겠다고 떠드니까 이 어르신이 왜 이러나?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옛날 2019년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30억 달러는 주둔경비 100%예요. 그러니까 미군 비급여 주둔경비 100%예요. 그럼 70억 달러는 뭐냐 이거지. 프리미엄이지.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미국에서 이거를. 미군 영역 사업을 통해서 거두는 이익이 70억 달러야. 영업이익 70%짜리 사업이에요. 한국을 상대로. 황당한 거죠. 그럼 트럼프 방식이면 동맹은 군대 파병 비즈니스이며 비즈니스 그 고객이고 군대 동맹이라는 건 방위비 분담은 수익 창출이네. 자, 트럼프가 트럼프 하는 거지. 구역질 나는 케이스예요, 이거 지금. 근데 이제 이 영감님이 이제 에고도 강하고 나르시즘도 강하니까 이거 어떻게 잘 달래갖고 잘 수습해서 가야지. 뭐 핏대 올리고 백모같이 싸워봐야 손해보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자 그럼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네, 정말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담금 압력에 버티면서 개겨도 주한미군 절 수는 없어요. 주한미군 자체는 철수 못해. 그러나 뒤끝이 장난이 아니죠. 첫째, 한미 관계가 경색이 돼요.